오늘 시간에는 위암에 대해서 얘기를 해보겠습니다. 순서대로 이제 암을 다루고 있잖아요. 위암 케이스는 너무 많고 케이스 정리가 안 돼가지고 오늘은 위암의 그냥 대략적인 내용에 대해서만 좀 빠르게 설명을 해드릴 건데, 위암은 지금 4등 암인데 사실은 갑상선부터 유방까지가 거의 3만 명대에서 왔다 갔다 하는 별 차이가 없는 암입니다. 그래서 그냥 다 공동 1등이나 거의 비슷합니다. 근데 위암은 그래도 줄었어요. 암 발생률 추세 분석을 해보면 분홍색이 위거든요. 위는 조금씩 줄고 있습니다. 그 이유가 이제 뭐냐면, 위암은 가장 큰 발생 요인이 짜게 먹는 거하고 헬리코박터균이거든요. 생각보다 우리나라 사람들이 이제 짜게 안 먹고 헬리코박터균 치료도 잘 해가지고 위암을 많이 좀 예방을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위암은 우리나라랑 일본이 상당히 많죠. 대부분 우리나라랑 일본에서 치료법이 많이 발전했습니다. 위암의 치료 방법은 완치가 가능할 때 수술적 치료가 있고 내시경적 치료가 있는데, 이거는 ESD라고 해서 점막하 절제술이라고 부릅니다. 내시경으로 도려내는 거라고 생각하시면 되거든요. 그래서 점막하 절제술 받은 환자들을 한 명만 좀 보여드리면, 이 환자분은 2022년도에는 큰 문제 없었고 위가 좀 안 좋아서 매년 검사를 하는데 여기가 위암이었어요. 이 부분이 위암인데 조기 위암이었거든요. 사이즈랑 이런 것들이 점막하 절제술을 받을 수 있는 요인이어서 위를 안 떼고 점막 절제술을 했죠. 그리고 난 다음에 최근에 저한테 와서 다시 내시경을 받았는데, 여기가 이제 점막 절제술 받은 거야. 떼고 난 다음에 거기에 아물면서 이렇게 흉터가 생긴 거, 점막하 절제술이라고 부르는 이거는 사이즈나 이런 것들에 대한 제한점이 있습니다. 조기 위암이어야 되고 파고 들어가는 형태가 아니어야 되고 여러 가지 이유가 있거든요. 그것까지 지금 여기다 다루면 일반인들을 위한 유튜브가 아니라 의대생이나 의사들을 위한 유튜브가 되니까 그것까지 여기서 다루지 않을 텐데, 두 가지의 치료 방법이 있다고 생각하시면 되고, 가장 큰 원인은 아무래도 헬리코박터균 감염에 의한 위축성 위염에서 장상피 화생으로 가고, 거기서 이제 선종이 생기고 암으로 가는, 이걸 이제 우리가 코레아 가설이라고 부르는데, 코레아가 우리 한국을 얘기하는 코레아가 아니고 코레아라는 사람이 제시한 가설이라는 거죠. 그래서 이 가설이 이제 요새는 거의 받아들여지고 있는데, 헬리코박터균이 좀 줄면서 위암이 좀 감소가 됐다. 저는 헬리코박터균 나오면 모든 환자에서 제균 치료를 적극적으로 권고하고 있습니다. 나이 드신 분들은 후손에게 전염되는 것을 막기 위해서, 젊은 사람들은 추후 위암 예방을 위해서, 이런 이유 때문에 적극적인 치료를 권고하고 있고요. 헬리코박터균이 나오게 되면은 치료를 꼭 해야 된다라고 그냥 생각하시는 게 마음 편해요. 왜냐면 위암의 가장 큰 요인도 되고 하니까. 헬리코박터균은 어떻게 전염이 되는가? 아직까지 정확한 감염 경로가 잘 설명이 안 됩니다. 그래서 환자분들이 저한테 와서 찌개 나눠 먹는 걸로 감염됩니까? 키스하는 걸로 감염됩니까? 라고 얘기하는데, 성인 돼서는 그런 걸로는 잘 감염 안 돼요. 왜냐면 우리가 위액을 토하면서 뭐 밥을 먹는 게 아니고 위액을 토하면서 키스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모르겠어요. 키스를 뭐 한 2~3시간 동안 한다면 갈 수는 있겠지만은, 예전에 우물물 같은 거 많이 먹을 때는 집은 고지대에 있었고 똥 싸면은 그런 균들이 다 밑으로 우물물에 모이죠. 그걸 먹으면 헬리코박터균이 많이 걸렸었는데, 지금은 뭐 상수도 하수도가 좋아졌으니까 그런 일은 별로 없고, 걸린 사람들이 헬리코박터균 치료하면서 점점 헬리코박터균 유병률이 좀 줄어들고 있는 상황이고, 헬리코박터균 예전에는 보험 기준이 있는 사람들만 치료가 가능했는데 보험이 안 되게 치료를 할 수 있게 바꿔줬기 때문에 좀 더 적극적인 제균 치료를 하고 있으면서 위암 발생률은 점점 줄어들지 않을까라고 생각합니다. 증상은 너무 비특이적이에요. 대부분의 조기 위암은 증상이 없어요. 증상이 있다면 소화불량, 뭐 속쓰림 정도, 복통. 비특이적인 말이 뭐냐면, 암 때문에 발생하는 증상이 없다는 거예요. 다른 질환에서도 발생할 수 있는 거랑 거의 비슷하다는 거죠. 증상으로 알 수 있는 방법은 없고, 검사는 위내시경 하면 잘 진단됩니다. 국가검진 2년에 한 번씩 위내시경 하는데 잘 받으시고, 위암의 가족력이 있거나 기존 위내시경에서 장상피 화생 있다고 하면 1년마다 내시경을 받으시는 게 좋겠습니다. 40대 전이라고 해도 속이 좀 불편하고 그러면은 위내시경을 받으시는 게 좋아요. 저도 한 30대 초반부터 위내시경을 했던 것 같아요. 40세까지 기다리지 마시고 젊었을 때부터 위내시경 좀 잘 챙겨서 보시고, 40세 이상인 분들은 2년에 한 번씩 국가검진이라도 잘 받으시면 되는데, 이게 한 번 건너뛰면 4년이 되는 거거든요. 4년이 지나면은 상당히 진행성 위암으로 온 케이스가 최근에 있었어요. 2년 전에 건강검진 안 했냐고 물어보니까 안 했다고 하고, 올해 속이 불편해서 왔는데 내시경을 들어가 보니까 위암이 아주 심하고, CT를 찍어보니까 간 전이까지 되어 있는, 완치가 안 되는 위암에 걸려있는 상황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꼭 국가검진에 있는 위내시경을 해보도록 하시고, 그거 본인 부담금 자기의 소득 분위에 따라서 10% 본인 부담을 하기도 하고 본인 부담이 없기도 하는데, 잘 좀 해보시는 게 좋겠고, 특히나 저는 소화기내과 의사니까 위암이나 대장암에 대해서는 할 말이 너무 많거든요. 헬리코박터균 검사를 검사할 때마다 안 하시고 이런 분들도 있는데, 그건 좀 잘 받으시고 이상이 있으면 꼭 치료를 하십시오. 그게 위암을 예방하는 길입니다. 그래서 어찌 보면
우리나라 위암 발생률 통계가 줄고 있잖아요. 거기에 지분이 좀 있으시네요, 원장님께서. 저는 지분이 많죠. 저는 헬리코박터균 치료는 진짜 적극적으로 많이 하니까. 저희가 지금 위내시경을 4만 1000건인가 했어요. 위암도 많이 발견했고 헬리코박터균 치료는 거의 한 달에 한 500건에서 1000건 정도 할 거예요. 많이 하고 있으니까 어느 정도 지분이 있죠, 저는. 자부심을 느낄만 합니다. 헬리코박터균 검사해봤자 뭐 병원에 뭐 돈 얼마 남지도 않아요. 수가가 10,000원인데 헬리코박터균 키트가 10,000원이야.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으면 구독,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